7월 1일까지 강원도 전역에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영동 지역은 강풍과 함께 시간당 8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 침수 피해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예년보다 무더위가 빨리 찾아오면서 벌써 물놀이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잠깐의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순환사고도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월과 7월에는 다슬기를 잡으려다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전국에서 20명 정도가 다슬기를 잡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립과학관 건립 예정지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강원도 대표 후보지로 나선 원주시는 건강의료에 특화된 산업 기반 등을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영동 지역에 모레까지 최고 300mm에 달하는 많은 비와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시간당 80mm가 넘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릴 전망인데요. 산사태와 침수 피해 없도록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박건상 기자입니다. 강릉 주문진항에 평소보다 많은 어선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인근 소돌마을에서는 소형 어선들이 육지에 오릅니다. 마을 주민들이 모두 나와 어선을 다루는 작업에 한창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와 함께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예보되면서 파손 우려가 높은 소형 어선들이 육지로 이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7월 1일까지 영동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30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최대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 강한 바람도 예보됐습니다. 이쪽 여기에 방파제 쌓았는데 이쪽으로 바닷물이 넘어와요, 일로. 그래갖고 이쪽에 좀 더 덮어야 되는데, 글쎄 제가 최고 높은 건 저기 있는 항구 그 등대까지 넘어가는 걸 봤습니다. 파도. 동해해양경찰서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초속 10에서 25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되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시간당 80mm 이상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 지난해 태풍 미탁 당시 내려졌던 집중호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히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7월 2일부터 5일은 강원 내륙 30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으며 7월 5일 오후에서 7일 4일 강원도에 또다시 비가 예상되나 이번 비는 30일 영서지방을 중심으로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 지역은 7월 1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경기도 안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원주 지역 3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원주시 지정면에 사는 30대 여성 A씨가 지난 2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원주시 무실동의 보험회사에서 경기도 안산 26번 확진자의 강의를 1시간 정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일 1차 검사 당시 음성이었던 A씨는 이후 자가격리 중 발열 증세를 보여 재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A씨가 자가격리 때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 현재까지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고성 산불 원인이 화목보일러 부실 시공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9일 화목보일러를 직접 설치하면서 연통을 부실하게 시공해 보일러실에서 난 불이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로 68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 감식 결과 화목보일러 연통 설치, 관리 상태가 사용 기준에 맞지 않아 연통 연결 부위에서 불티가 새어나와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성 산불은 지난달 1일 고성군 토성면 한 주택에서 난 불이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어 산림 123헥타르와 주택 등 6개 동이 전소됐고 주민과 군장병 등 2,200명이 대피했습니다. 강원도 내 해수욕장의 환경평가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개장을 앞둔 도내 해수욕장 20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과 백사장 모래 안전성을 평가했습니다. 이 결과 모든 해수욕장에서 장염 발생 원인균인
대장균과 장구균이 기준치 이하이거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백사장볼의 유해 중금속 함량도 모두 기준치 이하로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예년보다 무더위가 빨리 찾아오면서 벌써 물놀이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름만 되면 이 잠깐의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순환사고도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순환사고는 모두 3만 7천여 건. 이 중 16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환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강원도로 5년간 3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발생 시기별로 보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는 8월에 가장 많은 순환사고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시기는 6월입니다. 6월의 경우 물놀이를 하기엔 이른 시기지만 많은 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기 위해 주변의 바다나 계곡 등을 찾는 경우가 많은 반면 안전요원 등이 배치되지 않아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놀이 사고 사망 원인별로 보면 수영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30.2%로 가장 많았고 안전 부주의와 음주 수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장소별로 보면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정도인 76건이 하천이나 강에서 발생했습니다. 강의 경우 지형에 따라 유속과 깊이가 급격하게 달라져 물놀이 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일기예보상에서 많은 호우나 집중호우 혹은 이제 그쪽에 이제 풍랑주의보나 이런 게 발령이 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이나 물놀이를 가시는 걸 삼가 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게 자신이 수영이나 이런 쪽에서 자신 있다 해도 이게 너무 물이 깊거나 한 곳으로 가는 거는 조금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순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의 착용입니다. 특히 수영 금지 구역에 들어가지만 않아도 사고 발생의 위험은 크게 낮아지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다슬기를 잡으려다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사고는 6월과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한순간에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년 여름철 순환사고가 끊이지 않는 강원도 홍천강 일대. 지난 14일과 23일 홍천강 상류에서 다슬기를 잡던 60대 2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습니다. 낮에는 못 잡아요, 없어서. 밤에 이제 많이 잡다가 익사야지. 밤 되면 이제 가위로 나오지. 그래서 장사꾼들이나 그 여자들이 이제 밤에 가위를 이렇게 잡다 보면 자꾸 깊은 데로 들어가지. 깜깜할 때는 잘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이달에만 강원 지역에서 모두 3명이 다슬기를 잡다 목숨을 잃는 등 한 달 동안 전국에서 10명 정도가 숨졌습니다. 발생 지역도 강원도 홍천과 영월, 충북 영동과 경북 청송 등 내륙 강가나 하천이 대부분입니다. 다슬기 잡이가 무서운 건 별로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 불감증 때문입니다. 제가 유원지에서 그나마 유속이 느리고 수심이 얕아 물놀이 가능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허벅지 정도까지 물이 차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들어가면 물이 금방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10걸음 정도 들어왔는데 이렇게 물이 허리춤까지 올라왔습니다. 물속만 들여다보고 이동하다 보면 순식간에 깊고 물살이 센 곳으로 휩쓸리는 겁니다. 글쎄 뭐 이런 데 되니까 하기 안 되네 이렇게. 원래 하는 게 정상인데 안 되네. 다슬기 잡이가 주로 이뤄지는 하천에는 바위가 많을 뿐 아니라 곳곳에 이끼와 수초까지 자라 발을 헛디거나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시고 2명 이상 함께 활동하며 야간이나 음주 후에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방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다슬기를 잡다 숨진 사람은 모두 52명. 그중 65%인 34명이 6월과 7월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여름철이면 가족 단위 갯벌 체험객들이 늘어나는데요. 밀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7일 새벽 0시 반쯤 부안 변산 해수욕장 인근에서 골뱅이를 잡던 50살 A씨가 밀물에 빠져 나오지 못하고 고립됐습니다. A씨는 다행히 주변 사람의 신고로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밤 11시쯤에는 충남 태안군 기지포 해수욕장에서도 어패를 잡던 4명이 짙은 안개로 방향을 잃었다가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이처럼 밀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갯벌에 들어가거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갯벌에서 어패를 잡다가 고립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서해안에는 갯벌 체험을 하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또 갯벌에서 어패를 잡으려는 사람도 늘어나면서 밀물 시간을 알지 못해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또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단체 여러 친구들이랑 같이 재미로도 오는 사람이 있고 또 바지락 캘라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많이들 다녔거든요. 우리 바위 두르건 어치면 앰프로 빨리 나오라고 가족들이랑 전부 다 나오라고 그렇게 하고 달력을 떠들고 보면은 전부 다 나와 있어. 최근 3년간 전국 갯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136건으로 12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 갯벌에서 어패를 잡다가 밀물에 고립되면서 발생하는 사고로 파악되면서 해경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해안은 조석 간만에 차가 사망당이 심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때하고 해양 날씨를 확인해야 하고 물이 들어오는 시간은 보통 성인 남성의 걸음보다도 2~3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미리 무토로 나와서 안전하게 해루질을 잘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은 갯벌에 들어갈 때는 휴대전화를 보관할 수 있는 방수팩과 호루라기를 착용해 위험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가급적 밤에는 갯벌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도내 도시가스 공급 비용이 5년 연속 인하 또는 동결됩니다. 강원도는 최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갖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춘천과 홍천, 태백, 영월, 원주, 횡성 등 8개 지역의 요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강릉동해 삼척 등 6개 지역은 신규 수요처 확보에 따라 2.7%가량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결정된 도시가스 요금은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 등을 대비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학습 클리닉 전문가 워크숍을 갖고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고 원격 수업 지도 역량 강화를 모색했습니다. 특히 18개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 운영에 이어 200명의 기초학습 지원단을 위촉하고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의 한글과 기초 수학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난독 학생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한림대 언어치료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개인별 맞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전국에서 단 한 곳에 추진되는 국립전문과학관 유치 열기가 뜨겁습니다. 강원도 대표 후보지로는 원주가 생명건강의료과학관 건립을 신청했는데 전국 광역시도마다 쟁쟁한 후보지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원주시는 7월 중순쯤 발표될 국립과학관 유치에 막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국립전문과학관 유치에 뛰어든 전국 지자체는 모두 10곳입니다. 강원 후보지로 선정된 원주시를 비롯해 경기 평택, 경남 김해, 경북 문경 등 모두 10개 시구, 군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국비 등 350억 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전국 지자체가 사활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가상현실, 소재산업 등 추진하는 주제도 다양합니다. 원주시는 생명건강의료과학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 부지가 10만 4천 평의 공원 부지 내에 있어서 대한민국 최적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원주시는 국민건강보험이나 공단이라든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 의료와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원주에 입점해 있고, 이번 과학관 유치는 입지와 인프라가 관건입니다. 대상지 선정 기준의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원주시는 경강선 KTX와 여주원주 간 수도권 전철 등 우수한 접근성을 최대 강점으로 꼽습니다. 또 지역의 향토 산업인 의료기기 산업 기반과 건강 의료에 특화된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핵심 요소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됩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즉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중요성과 맞물려 생명의료 건강과학의 체험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과학관 건립을 통해서 이 원주시가 또 강원도가 이렇게 육성하고자 하는 디지털 헬스가 무엇인지 직접 볼 수 있게끔 하고 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원주시의회에 이어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도 지난 26일 국립전문과학관 원주 유치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각종 문화체험의 기회에서 소외돼 온 강원도에 국립과학관이 건립돼야 한다는 것이 각계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이번 과학관 건립의 가장 큰 목적이 과학문화체험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인 만큼 전문과학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광역단체라는 점이 평가에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7월 10일경에 접수를 해서 확정이 되는데 저희는 이 전구 10개가 공정하게 당위성을 가지고 필요성을 가지고 좀 선정이 됐으면 합니다. 이번 공모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원주시가 국립과학관 건립 대상지로 선정되면 오는 2023년 캠프롱 옛 미군 기지 내에 과학관이 문을 열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춘천시가 7월 1일자로 부시장 후임 인사를 단행합니다. 춘천시는 부시장 임명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30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부시장 인선을 놓고 강원도는 인사 교류 입장을, 춘천시는 자체 승진 입장을 내세우며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강원도가 인사 발령 관련 자료를 통해 춘천시 부시장으로 서풍하 춘천시의회 사무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힌 데 대해 춘천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영월군이 다음 달부터 올해 말까지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역의 주요 관광지의 입장료를 50% 감면합니다. 대상 관광지는 청령포와 장릉, 곶시굴, 동강사진박물관 등 9곳입니다. 의료진이 이곳 관광지를 방문할 때 병원 종사자 신분증과 면허와 자격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구군이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합니다. 2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는 우수 사례 소개와 주민참여 예산 사업 제안,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의 등으로 이뤄집니다. 또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민 의견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민 제안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양구군은 주민참여 예산제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양구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5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6월 마지막 주 첫날은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밤부터 화요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으로는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시설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살펴보면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낮 기온이 24도 선에 머물겠고 동해안으로는 22도를 밑돌며 더위의 기세는 주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